현재 나스닥은 21선과 21선 이탈한 거 보이시죠? 여기 어젯밤 이탈을 했고요. 주봉상에서는 210주선을 다시 이탈했습니다. 월봉상으로 지금 210주선으로 잡은 요 라인도 지금 다시금 깨지고 있죠. 그래서 인버스 대응은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우리 증시는 코스피가 현재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좀 오늘 5일선도 안 깨지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를 포기할 수 없어가지고 제 생각 이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한 2배 인버스로 25% 정도를 2배 인버스, 나스닥 2배 인버스나 러셀 2배 인버스가 있습니다. 영어로 러셀이라고 검색하시면 있고요. 나스닥 검색하실 수도 있는데 2X 인버스가 있는데 그것을 25% 가져가시고 국내 증시는 75%를 계속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우리 증시는 괜찮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여기를 맞고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121선 여기 요거는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여기를 못 넘으면은 맞고 떨어지는 건데 물론 그런 점에서는 조금 121선까지 반등하고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데 그건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 5일선이 깨지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해야 돼. 오늘도 5일선이 안 깨집니다. 오늘도 후반 들어서 올라가기 때문에 1배로 한다고 해도 인버스 비중을 한 35% 정도로 그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배 인버스랑 25% 정도 비중 가져가면은 충분하게 그러니까 나스닥 쇼트, 나스닥 하방, 우리 증시 상방입니다. 만약에 코스닥이 깨지게 된다면은 코스닥은 좀 안 좋긴 하죠. 5일선 아직 회복 못했으니까 21선도 가까이 코스닥이 좀 더 약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코스닥이 좀 깨지게 되면은 코스닥 인버스는 좀 추가할 수 있어 보이긴 한데 일단은 그래도 아직 21선 안 깨졌거든요. 코스닥도요. 물론 나스닥과 아주 따로 움직일 수는 없겠죠. 근데 나스닥은 일단은 21선 깨는 게 안 좋겠는데 아직 여기 바닥이 두 개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여기를 깨지 않으면은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내려오면은 다시 하락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좋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터져서 하락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또 의외의 방향성이 나오게 돼요. 근데 만약에 개인들이 TQQQ를 계속 상방으로 달려든다면은 당연히 추가 하락하게 될 거고요. 근데 개인들이 금리 인상으로 겁먹고 조금 나스닥에 대해서 조금 하방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또 반등할 거고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나 러셀의 2X 인버스 25%, 한국 주식 투자 비중 75% 정도. 그러면은 대략 1배로 따지면 여기다가 50%를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1배 인버스로 37.5% 정도 됩니다. 그 정도로 대응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맞추죠. 1배 인버스 37.5%, 2배 인버스 25%. 그래서 근데 물론 이제 한국 주식에 투자하기 없으신 분들은 나는 한국 주식 안 좋게 본다. 그러면은 그냥 1배 인버스를 가져가십시오. 1배 인버스로 거의 한 40%, 37.5%니까 40%가량 가져가시면서 좀 나스닥하고 우리도 안 좋게 본다면 우리 증시 인버스도 섰고요. 근데 제 개인적인 공식 의견은 이렇게 대응해서 한국 주식은 뭐 반도체, 화학, 철강 골고루 자동차는 약간 적립식으로는 괜찮은데 자동차는 조금 확인을 해야 되긴 합니다. 조금 자동차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라인 깨지면 조정이 올 수 있는 라인이라서 현대차가 지금 이렇거든요. 근데 이 라인 지키느냐가 문제예요. 이건 지키면은 당연히 상승할 건데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매수한 다음에 깨면 손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차트고요. 외인 선물 아주 고만고만합니다. 장 초반에는 이거 한 4천억 매도 나오더니 이제 줄어서 오히려 미니선물 선물 합쳐서 오늘 매수해요. 이러면은 나스닥도 하락할 건가라는 생각을 조금 들게 되는데 물론 이제 그래도 디커플링 나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리 증시는 버티거나 상승하고 나스닥은 조금 하락하거나 그런 것도 생각 들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방은 아니다. 그렇다고 엄청난 산방도 아니죠. 롤오버를 감안했을 때는 아직도 여전히 중립 위치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그냥 액면가로만 봤을 때는 1조 3천억 정도로 어쨌든 최근에 비해서 가장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다 1700억 더 해야 되거든요. 둘 더한 거에다 1700억 더 해보세요. 그러면은 1조 3천억 가량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금리 인상했는데 우리나라 선물은 상당히 좋아진다. 그럼 나스닥이 방향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은 디커플링 날 가능성도 조금 생각해야 하는데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개인은 이거 다 곧버스가 우일 겁니다. 오늘은 거의 개인들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들 최근에 곧버스가 이제 거의 랭킹 2위에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개인들이요. 그죠? 조만간 이거 1위로 올라올 겁니다. 개인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제 한국 주식 버리고 이제 미국으로 간다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삼성전자 버리고 애플로 가자, 그 좋은 선택이 제가 볼 때 아닙니다. 외국인은 최근 1은 삼성전자, 최근 5일은 LG에너지솔루션. 외국인 매수해서 오르긴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LG화학이 낮습니다. 조금 가치적으로는요. 물론 이제 단기로 먹고 튀실 분들은 그냥 외국인 요거 한 5일이나 1개월 상위 같이 3개월 상위가 같이 찍히죠.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되면 삼성스테이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인이 몇 개월간 계속 사면은 오르긴 올라요. 그죠? 그것이 고평가라고 할지라도 오르긴 오르는데 이거는 단기로 먹고 나오셔야지. 너무 길게 고평가 애들은 LG에너지솔루션 고평가고, 이게 고평가, 포스코 케미칼도 고평가인데 지금 오늘도 오르고 있죠. 이게 테마가 강해서 그렇습니다. 테마가 이제 2차 전지가 너무 강해서 그러는 건데, 에코프로비움도 좀 문제가 크고요. 그런 종목들은 잠깐 먹고 나오는 정도가 돼야지. 에코프로비움은 건들지 마십시오. 그건 좀 버블이 심해가지고요. 6개월이 상이긴 한데, 현대차도 6개월 꽤 괜찮죠. 외국인. 기아도 들어있고. 그래서 외국인은 계속 떨어지든 오르든, 외국인이 산다고 해서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그 같이 모아가는 방식으로 현대기아차든 조금 여유를 두고 모아가시면은 장투하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셀트리온도 지금 외국인 매수 나오면서 반등하는데, 어쨌든 좀 문제된 종목들은 걸르셔야지. 신라젠도 한때는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올랐었어요. 근데 그게 외국인 매수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단 고평가일 때는 외국인들이 잠깐 뭐 어떻게 삐끼질하고 더 크게 매도하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요. 초창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그래서 고평가들은 걸러내면서 외국인하고, 물론 단기로는 얼마든지 뭐 셀트리온도 최근에 좀 반등했죠. 외국인이 들어오면은 보통 이렇게 같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바도 겁나 버블이죠. 이런 거 다 지우셔야 되고요. 지워야 될 게 몇 개 있죠. KTNG가 뜬금없이 좀 들어가 있긴 하네요. KTNG는 투자 가능합니다. 이거 담배 그거 아닙니까? 담배랑 홍삼.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